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2025년 첫날 새해 인사에 이어서 첫 영상을 무슨 컨텐츠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올해의 캔사스 하모의 그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주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즉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자, 이러한 타이틀로, 이러한 컨셉으로 저는 이 올 한 해를 저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잠깐 공감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라면 장점, 좋은 그런 소재가 조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점을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먼 발치에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캔사스 하모는 보이지 않는 손, 즉 Almighty Our God,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리타이어 한 후에는 많은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그나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제가 계획하더라도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장점이다. 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이 경제적 수익 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구독자님들의 그 쓴소리를 해서 제가 좀 상처를 받을지언정 저는 알리고 싶고 또 소통하고 싶은 내용,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거창하게 뭐 진실을 뭐 얘기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일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그런 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저의 채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구독자 수가 늘지가 않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그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는 정말 입에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저의 그 체질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래서 저에게 많은 댓글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저 좋은 소리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의 체질로는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 수가 늘지는 않고 있어서 참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상처받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상처도 받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고백도 해보는 겁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과 관심, 사랑 많이 보내주셔요. 저도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고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고 또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선택, 그다음에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패턴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 이러한 대주제가 올해 캔사스 하모가 만들어가는 영상의 그 밑바탕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며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과 관심을 많이 받고 싶다. 이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호소해 봅니다. 아이고야. 네, 구독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과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또 힘이 더 나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노력해서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노력한 결과에 그 후에 좋은 결과가 꼭 얻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확률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결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한 기대치와 성과를 얻었다면, 즉 우리는 이것을 가성비가 좋다. 네, 가성비 좋은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새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으르게 살아라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내가 게으른데 남들이 보았을 때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넘어선 저와 또 혹시 저의 구독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적은 투자, 적은 비용, 적은 노력,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적은 노력, 적은 노동으로 기대할 만한 가치를, 그 성과를, 또 그런 보람을 만들어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라.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행하고 나가고 또 열심히 달려라. 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시대에는 이러한 컨셉이 맞을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최고도의 그 산업은 뭡니까?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뭐 하루하루가 또 그게 정보 시대라는 것도 이미 많이 지나간 말 같아요. AI 시대다. 무슨 뭐 이상한 또 용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뭐 MZ 시대다. 뭐 MZ.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모른다 쳐도 어쨌든 초고도의 AI 정보 시대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노력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해석해서 보는 그 시각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캔사스 하모는 올해는 구독자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서 올 한 해를 같이 달려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올해의
포부를 말씀드려 보는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뭐 한국에 나가게 돼서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쭉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저의 인생을 캔사스 하모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도 하면서 한계 효용이 극대화시키며 살았다는 나의 삶, 즉 한계 효용이 극대화시키면서 저는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도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공중 앞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워 말씀을 못 드리고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내용도 말씀드려 보겠지만, 오늘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저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보통 물가, 가격, 그죠? 이 시장에서의 물가,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재래시장이다, 백화점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말하는 그 시장은, 모든 것은 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있고, 자동차 시장도 있고, 뭐 소매점 시장, 뭐 음식점 시장, 여러 가지를 통틀었을 때 뭐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장을 얘기할 때에 먼저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어떤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계 효용이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각 개인의 그 심리가 모여서 이렇게 토탈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이 경제적인 법칙에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가성비도 알아야 되면서 제일 중요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래전에 저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구나. 한계 효용이 극대화되는 곳에서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사는구나. 그냥 오늘은 한계 효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생활 습관 중에는 선택,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사이클을, 이런 패턴을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 터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배척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잘 선택해서 그 넓은 부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느냐, 이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단순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집중을 해야 돼. 거기다가 집중. 그러니까 놀면서 그냥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선택했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계속 반복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는 가성비 높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나가는데 좋은 하나의 그런 뭐랄까 좋은 이런 그 생각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고야. 네, 제가 오늘은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바꿔진 것은 없지만은 재판장님들의 성향과 또 우리 김호중 가수가 다투어야 할 쟁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김호중 가수는 지금 현재 하나의 사건 번호 속에 네 사람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호중 가수의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건 번호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사건 번호가 있었는데 그리고 형제라는 그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과 검찰에서 있는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크게 생각하면은 총 5개의 사건 번호, 꼭 사건 번호는 아니지만 사건 번호와 같은 그러한 그 번호가 5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나간 것은 다 빼더라도 지금 항소심은 사건 번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 사람이 여기에 같이 동일한 사건 번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무슨 어떻게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요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또 평강하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